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다시 질문해보고 싶었고 기본적인 것들을 마주해보고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고 네, 이 프로젝트는 제목처럼 듣는다는 게 무엇이지? 질문하는 프로젝트예요. 듣는 어려움이 있는 분, 보는 어려움이 있는 분, 또 듣고 보는 사람, 그림을 그리시는 분, 음악을 하시는 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듣지? 이것에서부터 시작했고 소리의 형태가 있다면 어떤 형태일까? 또 소리는 언어랑 어떤 관계가 있고 몸이랑은 또 공간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지난 시간들은 듣기에 대해서 각 작가님들이 리서치의 방식을 제안했었는데 올해는 4년 차가 됐고 또 작업을 좀 더 심화해 보기 위해서 소리와 언어 주제를 정했어요. 음성 언어를 쓰는 사람, 또 입모양인 구화를 쓰시는 분, 또 수어도 있고 글자도 있고 점자도 있고 문자 통역도 있고 보이스 오버라는 또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굉장히 많은 언어와 글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올해는 점자를 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점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또 손가락 하나에 모든 글자가 다 들어가야 돼요. 무수히 많은 규칙이 존재하고 점자가 그렇게나 많이 엄격한 규칙이 있다는 것 알게 되면서 수어를 알아가고 구화를 알아가고 또 점자를 알아가고 그래서 언어를 안다는 거는 또 배워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 이번 작업은 실제 하는 것처럼 요즘에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제 하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 들을 때랑 비슷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들려줄 때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들려주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서 가상현실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관객 한 분이 안대를 쓰고 그러니까 VR 헤드셋 대신 안대를 쓰고 이렇게 같이 갤러리 바깥을 산책하면서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 실제 하는 것, 뭐 실제 하지 않는 것, 뭐 애매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체험하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서 시작되고요. 이 작업은 실제 하는 것처럼 일하는 작업이에요. VR 퍼포먼스인데 나름까지 누리시더라고요. 네. 누가 기침했어요. 아마 갤러리에서 기침하는 것 같고 이쪽 3층 아래 이쪽 부분에는 아이가 있는데요. 바닥을 보고 있어요. 쭈그려 앉아서. 나무 벤치, 황토색.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노란색 대나무가. 그리고 이쪽에 아이가 있는데 여기 보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고요. 아이가 가까이 다가왔고요.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손 잡아줄 거예요. 지금 서연님 얼굴을 보고 있고 다시 바닥을 봐요. 눈이 내려요. 하얀색 눈이. 걔가 물어오진 않고 그냥 공을 보고 있는데요. 바닥을 핥고 있어요. 저는 듣기보다는 듣는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뭐 청력일 수도 있고 심리 상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놓인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절대적인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되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다르게 듣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듣기에 대한 정의나 어떤 감정이나 뭐 그런 것 태도랄까 그런 것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작업은 저무는 시간이라는 이름의 작품인데요. 정경호 작가님과 함께 저무는 시간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동기가 되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에게 이제 함께 걷는 거리에서 느껴지는 빛에 대한 감각을 여쭤보았을 때 하루 주기의 어떤 시간대를 화성으로 이제 감각하고 상상하고 계시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온 점이 있었고 다시 얘기를 전달해보는 과정에서 저도 풍경을 소리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나눴던 그 저무는 시간의 빛에 대한 어떤 소리를 제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무는 시간, 저무는 빛깔의 느낌을 소리로 연상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만났던 시간이 오후 5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행히도 왼쪽 눈빛은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무는 빛을 보면서 차가운 질감의 쓸쓸한 그리고 메이저의 느낌보다 약간 마이너의 느낌으로 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느껴왔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소리로 음악으로 또 다른 메시지로 또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지난 시간이라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혼자 걸으면 좀 어쩔 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걸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된 거가 그럴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 되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리내기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 소리들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동시에 되게 가까이에 있는 내 자신의 신체나 내 자신에게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나는 듣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소리들인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악적 느낌은 쉼표인데 그 여운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속에서도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고 무용하시는 작가님의 몸짓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살기 위해서 듣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상들, 모든 소리들을 현상화해서 듣고 지각했던 것 같은데 작년 올해 좀 많이 달라졌던 부분은 내면을 좀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그냥 듣는 현상이 아니라 전달되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언어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계곡 끝자락에 이제 바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공간을 걷게 되었는데 나보다 더 오래 산 시간이 담긴 바위일 텐데 이 바위에서 나는 이 시간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라는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에게서 들으려고 할 때 우린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고 있는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말 그대로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어떤 그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의 시각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듣다 프로젝트에는 정경호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경호 작가님이 눈이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소리에 대한 아주 재밌는 글을 써주셨고 저는 이제 그것을 공간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이제 읽힌다는 거고 읽힌다는 거는 눈에 보인다는 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자는 이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읽힌다는 전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글자는 무엇인가 만져지는 글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이렇게 글자가 공간을 점유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글자를 만지면서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하나 이런 걸 또 상상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글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심상은 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옮기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모든 글자는 이미 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소리와 시각적인 관계에서 더 나가서 촉각적인 관계와 시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청각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제 작년에는 모든 보이는 것에서 이제 들린다는 어떤 감각이 같이 따라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촉각적인 그런 표현으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언어는 계속 옮겨질 수 있는 무엇인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이 다루는 그런 글자로 옮겨질 수도 있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또 점자라든지 또 옮겨지는 것들이 또 옮겨지고 이런 부분들, 전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언어의 굉장히 어떤 재밌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을 갖고 있는 여러 작가들이 함께 해서 어떤 각자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제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뭐 단어 위주로 혹은 조사나 뭐 서술해주는 어미, 가끔은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평소에 들리는 그런 의사소통 그 느낌과 또 책을 읽는 느낌이 되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쓴 글에서 단어를 지우고 조사나 뭐 어미 이런 거를 지워서 내 방식대로 다시 채워 넣어 보자. 여기에 맞춰서 두 가지 사운드 편집을 했는데, 하나는 오로지 순수하게 제 목소리로만 조사 혹은 이제 단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을 했고, 다른 사운드는 웅성웅성 거리는 그런 소리들을 입혔어요. 그 사운드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움직임으로, 일부는 짜여진 안무가 있지만 대부분은 즉흥적인 동작이거든요. 안녕하세요다. 안녕하세요를 로면 이 중요한 단어인 그 조사가 서술하고 꾸며주는 들러리 아니 나 잘해 이 요로 처음 잠겼다. 그때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나의 언어는 무엇일까? 지금도 수없이 자문을 하고 있어요. 음성 한국어를 하고 한글을 쓰기도 하고 수어도 하기도 하고 춤을 추는 것도 저의 언어예요. 손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게 수어기도 하거든요. 듣는다는 거는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고 심지어 읽기까지 하는. 빛에 대한 잔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빛을 보면은 나타나는 잔상들에 대한 되게 호기심이 있었고, 그 호기심을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잔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사물, 사람이 되게 흐릿하게 보이고 또렷하지 않고, 저도 빛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은데 마주할 수 없어서 빛을 그냥 이렇게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냥 알 수 없는 빛들에 대한 움직임이 되게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들과의 중간 지점을 갖고 소통하고 싶지 않나. 그래서 계속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해왔던 작업들도 제가 보이는 그대로를 보여지게 하고 거기서 만나고 싶고 나를 이해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작업한 오프스크린이라고 해서 이제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고자 각각 세 분의 이제 작가님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대로 담아내기보다는 그러니까 영상과 소리의 불일치를 좀 원했어요. 을에 영상과 소리는 일치하는 게 너무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사실은 그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는 그다지 많이 겪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길을 걸으면서 뭔가 보여지는 것보다 들려오는 소리는 더 많고
그리고 그 소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시도해보자. 듣다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변화된 게 청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말을 하는데 집중을 했지 듣는 사람에 대한 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 고려하지 않았던 거. 어떤 시각적인 어려움이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표현할 때 저기에 있는 또는 뭐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의식이 점점 되고 그걸 고치게 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상대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언어라는 것도 일종의 집단 안에서 약속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매번 달라지는구나. 아주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안 들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공감각이 사라지는 기분을 받아요. 소리가 너무 커지면은 앞에 있는 대상도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떤 감각이 사라지는, 그래서 저는 되게 조용한 곳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조금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 그 오프 스크린에서는 좀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은 보고 있지만 보이진 않는 언어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빈 껍데기만 남는 제 경험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농인들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해봤고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작업은 농인 세 분이 서로 대화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자막이 안 나옵니다. 성인이 봤을 때 듣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입모양을 잘 읽지 않아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는 반면에 농인들은 입모양과 수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각이 제한된 감각과 환경에서 여러 시각 정보가 있으면 빠르게 흡수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언어야 할 정보가 많아서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고 형태만 남고 내용이 비워지는 경험이 시작되는데 이로써 보고 있지만 보이진 않는 언어가 됩니다. 제 언어는 불분명해서 뚜렷하게 보려는 언어인 것 같아요. 들리진 않아서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저 소리는 질감이 뭐냐, 갑자기 튀어나온 소리는 어디서 오는 거냐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보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한다. 아무래도 저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불분명한 거를 뚜렷하게 보려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의 신작으로 한 것은 그 몸짓 제스처라는 작업인데요. 프랑스어 수어랑 한국어 수어 같이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작업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계시는 작가분이랑 여기 듣다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고아라 작가님이랑 프랑스어 수어랑 한국어 수어 단순하게 그걸 배우고 영상에 한쪽은 프랑스어 수어, 한쪽에는 한국어 수어인데요. 어떨 때는 수어는 굉장히 비슷하고 어떨 때는 달라요. 문화적 차이는 뭐 수어를 통해서도 표현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수어 비교하는 것 떠나서 뜻보다 정말 중립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표현성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어라는 단어 자체가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뭐 langue 또는 langage 그거는 굉장히 넓은 뜻으로 많이 사용해요. 듣다 프로젝트 안에서 확실히 그런 언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어떤 물질로서의 결과물이 아니라 작가님들이 가지시는 생각, 작가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질문들,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들, 서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게는 더 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소리가 있는 것을 듣는 것, 또 소리가 없는 것을 듣는 것에 대한 가치들을 생각해 왔었는데 올해는 소리가 있거나 없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누구인가 또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 존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듣는 거구나.